능력 없으면 나가는 거야. 그게 회사고 그게 사회야. 부장은 자신 있게 그녀를 내쫓았습니다. 정규직 된 지 딱 한 달 만에 7년 동안 팀 전체를 혼자 떠받치던 사람을,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거래처 전화 세 통을 아무도 받지 못했습니다. 1,500억짜리 프로젝트 미팅 자료는 사라져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텅 빈 바탕화면만 떠 있었습니다. 부장의 얼굴이 새파래지기 시작한 건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에 찾아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태성정밀 영업관리팀 사무실에 불이 켜진 건 아침 7시 10분이었다. 출근 시간보다 50분이나 이른 시각, 텅 빈 사무실에서 한수진은 이미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컴퓨터가 부팅되는 동안 수진은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내려놓고 어젯밤 들어온 메일함부터 열었다. 납품 일정 변경 요청 이건 클레임 접수일 건, 단가 제협의 요청일 건, 총 사건의 메일이 전부 수진 앞으로 와 있었다. 영업관리팀 소속 정규직 사원이 3명이나 있지만 거래처 담당자들은 하나같이 수진에게만 연락을 보냈다. 7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신뢰였고 동시에 수진을 올가매는 족쇄이기도 했다. 클레임 메일을 먼저 열었다. 경기도 화성의 2차 협력사인 동광산업에서 보낸 내용이었다. 지난 금요일 납품된 전장부품 커넥터 하우징 300개 중 12개에서 미세 크랙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수진은 즉시 생산팀 품질관리 담당자에게 내선을 돌렸다. 아직 출근 전이라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수진은 메모를 남기고 동광산업 쪽에 1차 회신 메일을 작성했다. 클레임 접수 확인, 원인 조사 착수 예정, 오늘 오후까지 중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빈틈없는 문장이 자판 위에서 빠르게 만들어졌다. 납품 일정 변경 건도 마찬가지였다. 수진은 재고 현황을 확인하고 생산팀 일정과 대조한 뒤 거래처 두 곳에 각각 맞춤형 회신을 보냈다. 이 모든 과정이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8시가 되자 사무실에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정규직 사원 최윤호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수진 쪽을 힐끗 보더니 자기 자리에 앉아 커피부터 마셨다. 그가 메일함을 열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걸 수진은 알고 있었다. 어차피 거래처에서 윤호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니까. 수진 씨, 이거 좀 부탁해도 돼? 윤호가 서류 한 뭉치를 들고 수진의 책상 앞에 섰다. 자기 담당 거래처인 삼원전자의 월간 납품 실적 보고서를 정리해달라는 것이었다. 오후에 미팅이 있어서 시간이 좀 빠듯하거든. 수진 씨가 하면 나보다 2배는 빠르잖아. 수진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다. 언제까지 필요해요? 내일 오전이면 되는데 오늘 중으로 해주면 더 좋고. 윤호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수진이 7년 동안 이 팀에서 들은 부탁의 형태는 언제나 비슷했다. 요청이 아니라 배정이었고 감사가 아니라 당연함이었다. 계약직이라는 세 글자가 수진의 이마에 보이지 않는 낙인처럼 찍혀있는 한 이 구조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수진도 잘 알고 있었다. 오전 10시 임원회의가 시작되었다. 오진태 부장이 회의실로 들어가기 직전 수진의 책상 앞에 멈춰섰다. 아까 동광산업 클레임 건 정리한 거 있어? 네, 여기 있습니다. 수진이 A사 이장 분량의 요약 보고서를 건넸다. 클레임 내용, 예상 원인, 대응 일정, 거래처 회신 내역까지 깔끔하게 정리된 자료였다. 오 부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번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로 들어갔다. 회의실 유리 너머로 오 부장의 입모양이 보였다. 상무에게 보고서를 건네며 무언가를 설명하는 모습이 보였고 상무가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까지 수진의 시야에 들어왔다. 회의가 끝난 뒤 같은 회의에 참석했던 기획팀 과장이 지나가면서 오 부장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오 부장님, 클레임 대응 깔끔하시네요. 오전에 직접 처리하신 거예요? 뭐, 대충 제가 정리한 거죠. 오 부장은 웃으며 대답했고 수진의 이름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수진은 그 대화를 들으며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놀랍지 않았다. 이건 역시 7년간 반복된 풍경이었으니까. 회의가 끝나고 돌아온 오 부장이 수진에게 건넨 말은 딱 한마디였다. 수고했어. 점심시간 구내식당 한쪽 구석에서 수진은 혼자 밥을 먹고 있었다. 정규직 사원들은 윤호를 중심으로 따로 모여 앉았고 수진에게 합석하자는 말을 건네는 사람은 없었다. 밥을 반쯤 먹었을 때 트레이를 들고 다가오는 얼굴이 보였다. 같은 계약직 후배 이지은이었다. 언니, 여기 앉아도 돼요? 응, 앉아. 이지은이 자리를 잡고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니, 올해 정규직 전환심사 나간다면서요? 응. 7년째 매년 넣었어. 올해가 마지막이야. 마지막이라니요? 수지는 국을 한 숟갈 떠넣고 천천히 대답했다. 이번에 안 되면 나도 더 이상은 모르겠어. 언제까지 매년 서류 내고 결과 기다리면서 버틸 수는 없잖아. 이지은의 표정이 흔들렸다. 7년차 선배의 말에서 자기 미래가 겹쳐 보이는 듯했다. 입사한 지 2년밖에 안 된 이지은에게 수진의 7년은 상상하기 어려운 시간이면서 동시에 너무나 선명한 경고였다. 오후 3시 오 부장이 팀 전체 회의를 소집했다.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상기되어 있었다. 다들 주목해라. 넥스트론 코리아에서 대형 입찰 공고가 떴다. 오 부장이 프로젝터에 띄운 화면에는 차세대 전장 부품 통합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예상 계약 규모 1,500억. 팀원들의 눈이 일제히 커졌다. 태성정밀의 연 매출이 1,200억 남짓인 회사에서 단일 프로젝트 1,500억은 회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규모였다. 이것 따면 우리 팀 실적은 역대급이다. 우리 같은 회사에 이런 기회가 또 올 것 같아? 무조건 따야 돼. 오 부장의 시선이 팀원들을 훑다가 수진에게 멈췄다. 수진 씨, 제안서 실무는 네가 맡아. 거래처 분석, 원가 산출, 기술 스펙 정리 전부. 박민호를 돌아보며 덧붙였다. 민호는 수진 씨 옆에서 보고 배워. 아직 감 잡는 단계니까. 회의가 끝나고 팀원들이 흩어진 뒤 오 부장이 수진을 따로 불러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 씨, 이거 잘 되면 정규직 전환 내가 밀어줄게. 알지?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매년 들었던 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게가 달랐다. 1,500억짜리 프로젝트. 이걸로 증명하지 못하면 영영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수진은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수진은 좁은 원룸 책상 위에서 노트북을 펼쳤다. 넥스트론 코리아 홈페이지부터 최근 뉴스 기사, 기존 협력사 현황까지 하나하나 검색하며 메모를 만들어 나갔다. 책상 한켠에는 7년치 계약서 사본이 쌓여 있었다. 매년 갱신할 때마다 한 장씩 늘어난 서류 더미. 수지는 잠깐 손을 멈추고 그 서류들을 바라보았다. 7년이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남는 시간이었다. 그 세월 동안 수진이 얻은 것이라곤 능숙한 업무 감각과 매년 돌아오는 계약 만료의 불안뿐이었다. 수진은 다시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넥스트론 코리아 사업 보고서 페이지에서 전장 부품 시장 동향 자료를 하나하나
저장하기 시작했다. 이번만큼은. 그 한마디가 수진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넥스트론 코리아 제안서 작업이 시작된 첫 주, 수진은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야 사무실을 나섰다. 1,500억 규모의 프로젝트에 걸맞은 제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한 회사 속에서 수준이 아니라 넥스트론이 요구하는 기술 스펙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필요했다. 수진은 태성정밀이 보유한 설비 목록과 생산 이력을 전부 끌어모아 원가, 산출표를 새로 짰고 품질 인장 서류와 납품 실적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박민호는 회의 때 오 부장이 지시한 대로 수진 옆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하는 일이라곤 수진이 시키는 복사와 파일 정리 정도였다. 수진이 원가 산출 로직을 설명해줘도 고개만 끄덕일 뿐 다음 날이면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수진은 답답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지금 중요한 건 박민호의 성장이 아니라 제안서의 완성도였다. 2주차에 접어들면서 넥스트론 측과 실무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첫 번째 화상회의에서 수진은 넥스트론 코리아 구매팀 김현우 과장을 처음 만났다. 김현우는 30대 후반의 꼼꼼한 성격으로 기술적 질문을 거침없이 던지는 스타일이었다. 커넥터 하우징의 내열 기준, 납품 리드타임 단축 가능성, 품질 검증 프로세스의 단계별 소요 시간까지. 오 부장이었다면 한 문장도 제대로 답하기 어려웠을 질문들이었다. 수진은 하나하나 숫자를 들어가며 답변했다. 내열 기준은 현재 150도에서 180도까지 상향 가능하며 기존 설비에 코팅 공정 1단계를 추가하면 대응할 수 있다는 것. 리드타임은 현재 6주인데 생산 라인 재배치를 통해 4주까지 줄일 수 있다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김현우가 화면 너머로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다. 한수진 씨, 자료 준비를 굉장히 꼼꼼하게 하셨네요. 이 정도면 1차 기술 검토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의 가슴이 뛰었다. 7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종류의 인정이었다. 거래처 담당자들이 수진 씨 덕분에 일이 편하다고 말한 적은 있었지만 그건 편의에 대한 감사였을 뿐이었다. 김현우의 말은 달랐다. 수진의 전문성 자체를 인정하는 말이었다. 1차 기술 검토 통과 소식이 들어온 날, 오 부장은 곧바로 임원회의 자리에 섰다. 수진은 회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계약직 사원은 임원회의에 배석할 수 없다는 사내 규정 때문이었다. 회의실 유리 너머로 오 부장이 프로젝터 앞에 서서 발표하는 모습이 보였다. 수진이 밤을 새워가며 만든 제안서의 슬라이드가 화면에 띄워져 있었고 오 부장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상무에게 설명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기획팀 과장이 복도에서 오 부장과 나누는 대화가 수진의 귀에 들어왔다. 오 부장님, 넥스트론 제안서 대단하더라. 직접 설계하신 거예요? 큰 그림은 제가 그렸죠. 세부 사항은 팀원들이 채웠고. 수진은 그 말을 등 뒤로 들으며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 화가 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놀랍지는 않았다. 7년 동안 오 부장의 보고서에 수진의 이름이 올라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 수진은 모니터 앞에 앉아 넥스트론 2차 검토 준비 자료를 열었다. 지금 중요한 건 공정한 평가가 아니었다. 정규직 전환이었다. 그로부터 2주 뒤 인사팀에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제목은 2026년 상반기 계약직 정규직 전환 심사 결과 통보였다. 수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매년 이맘때면 같은 제목의 메일을 받았고 6번 연속으로 그 결과는 보류였다.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다. 한수진 전환 확정. 네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화면이 흐려지는 게 느껴졌고 그제야 자신이 울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7년이었다. 매년 서류를 내고 매년 결과를 기다리고 매년 실망하기를 6번. 그 끝에서야 도착한 두 글자였다. 이지은이 수진의 어깨가 떨리는 걸 보고 달려왔다. 언니,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수진은 대답 대신 모니터를 가리켰다. 이지은이 화면을 보더니 입을 막았다. 언니, 됐어요. 진짜 됐어요. 이지은이 수진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이 사무실에서 웃음이 나왔다. 정규직 전환 첫날 오 부장이 팀 회식을 잡았다. 회사 근처 고깃집에서 팀원들이 둘러앉은 자리, 오 부장이 소주잔을 들고 일어섰다. 오늘은 우리 수진이 정규직 된 거 축하하는 자리다. 7년 동안 고생 많았고 이제 진짜 식구가 된 거니까 다들 한잔합시다. 팀원들이 박수를 치고 잔을 부딪혔다. 수진도 어색하게 웃으며 잔을 들었다. 하지만 수진의 눈에는 오 부장의 표정이 걸렸다. 웃고 있었지만 눈가에 미묘한 불편함이 서려 있었다. 축하라기보다는 의무감으로 자리를 만든 사람의 얼굴이었다. 수진은 그 표정을 보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날만큼은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회식이 끝나고 팀원들이 하나둘 흩어진 뒤 오 부장은 가게 밖에서 전화를 걸었다. 상대는 인사팀 후배 강민수였다. 민수야, 나 오진태인데. 하나만 물어보자. 정규직 전환자 수습 기간이 3개월이지? 네, 맞습니다. 3개월 수습 후 최종 평가에서 확정됩니다. 그 수습 평가, 직속 상관 의견이 얼마나 반영돼? 사실상 직속 상관 평가가 70% 이상이죠. 인사팀은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정도고요. 오 부장은 전화를 끊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연기를 길게 내뱉으며 어둠 속에서 혼자 서 있는 그의 얼굴에는 조금 전 회식 자리에서 보였던 미묘한 불편함이 또렷한 계산으로 바뀌어 있었다. 수진이 정규직으로 자리를 잡으면 그동안 자기 이름으로 올렸던 성과의 진짜 주인이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걸 오 부장도 잘 알고 있었다. 정규직 전환 첫 주는 아무 일도 없었다. 수진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했고 달라진 건 사원증의 계약직 표시가 사라지고 사원 번호가 바뀐 것뿐이었다. 그래도 수진은 괜찮았다. 매년 돌아오던 계약 만료의 불안이 사라졌다는 것만으로도 아침에 현관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전과는 다른 가벼움을 품고 있었으니까. 변화는 2주차부터 시작되었다. 월요일 아침 팀 회의에서 오 부장이 넥스트론 프로젝트 업무 분장을 재조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였다. 민호가 이제 좀 감을 잡았으니까 넥스트론 실무회의는 민호가 나가. 수진 씨는 다른 거래처 관리에 집중해줘. 수진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넥스트론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수진이 제안서를 쓰고 김현우 과장과 실무 라인을 구축하고 1차 기술 검토까지 통과시킨 건이었다. 그런 프로젝트의 담당자를 옆에서 복사와 파일 정리만 하던 신입에게 넘기겠다는 말에 수진은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부장님, 넥스트론 쪽은 제가 처음부터 진행한 건인데 갑자기 담당자를 바꾸면 상대방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 부장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을 잘랐다. 수진 씨, 정규직이면 한 프로젝트에만 매달리면 안 돼. 시야를 넓혀야지. 그리고 민호도 키워야 할 거 아냐. 팀원들 앞에서 더 이상 반박하기 어려운 분위기였고 수진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박민호는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회의가 끝나자 수진의 책상 위에는 넥스트론 자료 대신 전혀 다른 종류의 업무가 쌓이기 시작했다.
월간 보고서, 서식 통일, 지난 분기 회의록 재정리, 사무용품 발주 현황 취합. 7년차 실무 경력자에게 돌아올 업무라고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수지는 처음에 오 부장의 판단을 이해해 보려 했다. 정규직이 되었으니 업무 범위가 넓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켜 보았지만 3주차에 접어들면서 그 생각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넥스트론 2차 기술 검토 사전 미팅이 잡힌 날 수지는 당연히 참석할 줄 알았다. 그러나 미팅 일정 메일의 참석자 목록에 수진의 이름은 빠져 있었고 오 부장과 박민호 두 사람만 적혀 있을 뿐이었다. 수진이 직접 물었다. 부장님, 넥스트론 사전 미팅에 제 이름이 빠져 있는데 혹시 누락된 건가요? 오 부장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아, 그건 민호가 가면 돼. 수진 씨는 오늘까지 회의록 정리 끝내줘.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다는 단호함이 그 말투에 담겨 있었고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다. 7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같은 주 인사팀에서 보낸 수습평가 중간 안내 메일을 확인하면서 수지는 비로소 오 부장의 행동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걸 감지하게 되었다. 정규직 전환자는 3개월 수습 기간 동안 직속 상관의 평가를 받으며 이 평가가 최종 확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 핵심 업무를 빼앗고 잡무만 배정하고 성과를 낼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뒤 수습 평가에서 부적격을 매기려는 것이라면 지금까지의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는 셈이었다. 확인이 필요했다. 수지는 점심시간에 인사팀 사무실을 찾아가 자신의 수습평가서 열람을 요청했고 담당자가 잠시 머뭇거리다 보여준 화면에는 오 부장이 작성한 중간평가 항목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업무 적응력 미흡. 정규직 전환 후 기존 업무에서 벗어난 새로운 과제 수행 능력이 부족함. 팀 내 협업 부족. 동료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며 지시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 종합의견 현재 수준으로는 수습기간 내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수진의 손이 떨렸다. 7년 동안 이 팀의 실무를 혼자 떠받쳐온 사람에게 업무 적응력 미흡이라는 평가가 붙어 있는 현실. 새로운 과제를 주지 않아 놓고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 적고 협업할 기회 자체를 차단해 놓고 협업이 부족하다 기재한 것. 모든 항목이 하나의 결론을 향해 짜여진 각본이나 다름없었다. 인사팀을 나온 수지는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울지는 않았다. 울어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지난 7년이 충분히 가르쳐 주었으니까. 그날 오후 수진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받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진 씨, 저 넥스트론 김현우입니다. 혹시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현우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묻어 있었다. 다름이 아니라 수진 씨가 요즘 왜 회의에 안 나오시는지 궁금해서요. 박민호라는 분이 대신 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야기가 잘 안 통합니다. 지난번에 보내주신 기술 검토 자료랑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하시길래 저희 쪽에서도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수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이 빠진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거래처 담당자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의 무게는 짐작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다. 죄송합니다, 김 과장님. 내부 사정으로 담당 업무가 조정되었습니다. 아, 그런 거였군요. 수진 씨가 빠지니까 솔직히 좀 불안합니다. 1,500억짜리 프로젝트인데 전화를 끊고 나서도 김현우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1,500억짜리 프로젝트인데 그 무게를 알면서도 오 부장은 수진을 빼고 박민호를 넣었다. 프로젝트의 성패보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그날 저녁 원룸으로 돌아온 수진은 노트북을 열고 넥스트론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신의 업무 메일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다. 제안서 초안부터 최종본까지의 수정 이력, 김현우 과장과 주고받은 메일, 원가, 산출 자료의 작성자 로그, 1차 기술 검토 통과 당시의 회신 메일, 전부 날짜와 시간이 찍힌 기록들이었다. 증거라고 부르기엔 거창했다. 수지는 단지 자신이 한 일의 흔적을 남겨두고 싶었을 뿐이었다. 누군가 나중에 물어봤을 때 이 제안서를 누가 썼는지, 이 프로젝트의 실무를 누가 했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기록. 그것만이라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수지는 자정이 넘도록 파일을 정리해 나갔다. 정규직 전환 정확히 한 달째 되는 날 아침, 수진이 출근하자마자 오 부장에게서 메신저가 왔다. 10시 회의실 비. 단독 면담. 짧은 문장이었지만 수지는 그 한 줄만으로도 무엇이 옳지 알 수 있었다. 지난 2주 동안 벌어진 일들이 전부 이 순간을 향해 달려왔다는 걸 모를 만큼 어리석지 않았으니까. 10시 회의실 비문을 열자 오 부장이 테이블 한쪽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인사팀장 정기훈이 서류 한 뭉치를 앞에 놓고 자리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자리라는 게 분명했다. 수지는 맞은편에 앉으며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오 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수진 씨,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수습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종합 판정이 부적격이야.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걸 듣는 순간 수진의 가슴이 한번 크게 내려앉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오 부장은 수진의 표정을 살피지도 않은 채 말을 이어갔다. 정규직이 되면 그에 맞는 능력이 있어야 해. 솔직히 수진 씨는 계약직 때 하던 일은 잘했는데 정규직으로서 요구되는 역량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게 평가 결과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미달인 건가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어젯밤 노트북 앞에서 메일을 정리하며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낸 뒤였기 때문이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펼치며 끼어들었다. 업무 적응력, 팀 내 협업, 신규 과제 수행 능력. 세 항목 모두 기준점 이하입니다. 직속 상관 평가와 팀 내 관찰 결과를 종합한 거라서 인사팀으로서도 이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수지는 인사팀장의 눈을 바라보았다. 팀 내 관찰 결과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묻고 싶었지만 이 자리에서 인사팀장과 논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였다. 수지는 시선을 오 부장에게로 돌렸다. 부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정규직 전환 이후에 받은 업무가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월간 보고서, 서식 통일, 지난 분기 회의록 정리, 사무용품 발주 현황 취합. 이걸로 신규 과제 수행 능력을 평가하신 건가요? 오 부장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곧 표정을 추슬렀다. 그건 정규직으로서 기본 업무를 익히는 과정이었어. 그것조차 제대로 못했다는 게 문제지. 넥스트론 프로젝트는요? 수진의 질문에 회의실 안 공기가 한순간 굳어졌다. 오 부장의 입꼬리가 살짝 경직되는 게 보였다. 제안서 초안부터 최종본까지 제가 작성했고 김현우 과장님과의 실무 라인도 제가 구축했고 1차 기술 검토 통과까지 제가 대응한 건입니다. 그 프로젝트에서 저를 빼신 게 2주차였고 그때부터 저한테 돌아온 건 잡무뿐이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수습평가가 공정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 부장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다.
수진 씨, 계약직 때 한 건 계약직 업무야. 정규직은 달라. 정규직에 맞는 역할을 줬는데 적응을 못한 건 본인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이 자리의 결론은 수진이 문을 열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고 오 부장의 논리는 반박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었다. 증거를 조작해 놓고 그 증거를 근거로 판결을 내리는 구조 안에서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걸 수진은 알고 있었다. 인사팀장이 서류 한 장을 수진 앞으로 밀었다. 권고사직 동의서입니다. 회사 측에서 1개월분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이에요. 오늘 중으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진은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권고사직 동의서. 정규직이 된 지 한 달 만에 앞에 놓인 종이의 이름이 이것이라는 현실이 비현실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지극히 예측 가능한 결말이기도 했다. 오 부장이 팔짱을 끼고 의자에 등을 기대며 한마디를 더 얹었다. 수진 씨, 어렵게 생각하지 마. 능력 없으면 나가는 거야. 그게 회사고 그게 사회야. 능력 없으면 나가. 그 말이 회의실 안에서 메아리 치는 것 같았다. 7년 동안 이 팀의 거래처를 관리하고 제안서를 쓰고 클레임을 처리하고 납품 일정을 조율해온 사람에게 던지는 말이 그것이었다. 수진은 오 부장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화가 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수진의 머릿속에서는 분노보다 빠른 속도로 다른 판단이 돌아가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싸워봤자 증거 조작까지 해놓은 상대와의 소모전은 수진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노동위원회에 갈 수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시간과 에너지를 생각하면 수진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것도 분명해졌다. 수진이 원하는 건 하나였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곳에서 일하는 것. 수진은 서류를 집어들고 펜을 꺼냈다. 오 부장과 인사팀장의 표정에 안도감이 스치는 게 보였다. 수진이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서명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퇴사 절차 진행해 주세요. 오 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챙기는 동안 수진은 회의실을 먼저 나왔다. 복도를 걸어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동안 등 뒤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수진은 책상 서랍을 열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7년치 흔적이라고 해봤자 머그컵 하나, 작은 화분 하나, 볼펜 몇 자루가 전부여서 정리는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개인 짐을 종이 가방에 담는 수진의 모습을 팀원들이 슬금슬금 쳐다보았지만 다가와서 무슨 일이냐고 묻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최윤호는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고 박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키보드를 두드리는 척하고 있었다. 이지은만이 수진 곁으로 다가왔다. 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괜찮아.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수진은 이지은의 어깨를 한번 가볍게 두드리고 종이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휴대폰을 꺼내 넥스트론 김현우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과장님, 한수진입니다. 바쁘신데 죄송한데 인사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네? 인사라니요? 무슨 인사요? 오늘부로 태성정밀에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실무 진행하면서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김현우의 침묵이 길어졌다. 한참 뒤에야 나온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 담겨 있었다. 수진 씨, 그게 무슨 1,500억 프로젝트가 한창인데 지금 퇴사하신다고요? 내부 사정이 있었습니다. 김 과장님께 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폐라뇨? 수진 씨가 빠지면 이쪽도 걱정이 큰데. 김현우는 할 말이 더 있는 듯 했지만
수진은 짧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수진은 종이 가방 하나를 들고 태성정밀 건물을 걸어 나왔다. 5월의 햇살이 눈부셨지만 수진의 표정에는 해방감도 비참함도 아닌 담담한 고요만이 남아 있었다. 수진이 떠난 다음 날 아침 영업관리팀 사무실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오 부장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며 자리에 앉았고 박민호는 어제보다 한 뼘 넓어진 자기 업무 영역을 정리하느라 분주한 척하고 있었다. 수진이라는 이름이 사라진 자리에 아무런 동요도 없다는 듯 사무실은 조용했다. 그 조용함이 깨진 건 9시 15분이었다. 첫 번째 전화는 동강산업에서 왔다. 지난주 클레임 처리건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전화를 받은 박민호는 클레임 접수 이력 자체를 찾지 못해 3분 넘게 허둥대다가 결국 담당자가 바뀌어서 확인 후 회신드리겠습니다. 라는 말로 전화를 끊어야만 했다. 두 번째 전화는 삼원전자였다. 이번 달 납품 일정이 확정된 건지 묻는 전화였는데 박민호는 삼원전자의 납품 주기가 격주인지 월 1회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윤호에게 물었지만 윤호는 자기 담당 거래처임에도 그거 수진 씨가 다 관리하던 건데라며 손을 내저었다. 세 번째 전화가 올 무렵에는 박민호의 얼굴이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고 오 부장의 표정에서도 아침의 여유가 흔적 없이 사라진 뒤였다. 결정적인 전화는 오전 11시에 걸려왔다. 넥스트론 코리아 김현우 과장이었다. 2차 기술 검토 자료 제출 기한이 3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태성정밀 측에서 보내온 사전 자료에 문제가 있다는 연락이었다. 박민호 씨, 어제 보내주신 기술 검토 자료 확인했는데요. 이거 1차 때 제출했던 9버전 아닙니까? 2차 검토용 수정본이 따로 있을 텐데 그걸 보내주셔야 합니다. 박민호는 수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질 만큼 당황하며 대답했다. 아, 네. 확인해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박민호는 수진이 쓰던 컴퓨터 앞으로 달려갔다. 전원 버튼을 누르고 바탕화면이 뜨기를 기다렸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윈도우 초기 설정 화면이었다. 수진이 퇴사하면서 컴퓨터를 초기화한 것이었다. 7년치 업무 파일, 거래처별 데이터, 넥스트론 프로젝트 자료까지 전부 날아간 상태였다. 박민호가 다급하게 오 부장에게 보고했다. 부장님, 한수진 씨 컴퓨터가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파일이 하나도 없어요. 오 부장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수진의 컴퓨터 앞에 앉아 확인했지만 화면에는 텅 빈 바탕화면만 떠 있을 뿐이었다. 오 부장은 곧바로 총무팀에 전화를 걸었다. 영업관리팀 한수진 사원이 쓰던 컴퓨터인데 초기화된 것 같아. 복구 가능해? 총무팀 전산 담당자의 대답은 오 부장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다. 완전 초기화를 한 건지 확인해 봐야 하는데 운영체제 재설치까지 된 거면 복구에 최소 34일은 걸립니다. 그것도 전부 복구된다는 보장은 없고요. 34일. 넥스트론 2차 기술 검토 자료 제출 기한이 3일 뒤인 상황에서 복구를 기다릴 여유는 없었다. 오 부장은 전화를 끊고 박민호를 돌아보았다. 수진 씨한테 메일로 보낸 파일이나 공유 폴더에 올린 거 없어? 박민호가 메일함과 사내 공유 서버를 뒤졌지만 수진이 최종 작업한 파일들은 대부분 로컬에만 저장되어 있었고 공유 서버에 올라간 것은 중간 단계의 미완성 버전뿐이었다. 넥스트론이 요구하는 2차 기술 검토 자료, 수정된 원가 분석표, 품질 인증 서류의 최종본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오후가 되자 거래처 전화는 더 늘어만 갔다.
동강산업 클레임 후속 조치가 아직도 안 왔다는 독촉, 삼원전자 납품 일정 미확인에 대한 항해, 그리고 또 다른 거래처인 한양부품에서 단가 제협이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연락까지. 세 곳 모두 같은 말을 반복했다. 한수진 씨 바꿔주세요. 담당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전 담당자가 인수인계한 내용이라도 확인해 주세요. 인수인계. 그 단어가 오 부장의 귀에 꽂혔다. 수진은 퇴사 당일 오후에 회사를 나갔고 오 부장은 인수인계를 요청하지 않았다.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계약직이 7년 하던 일을 정규직이 못할 리 없다는 판단. 거기에 더해 수진이 컴퓨터까지 초기화하고 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오후 3시 넥스트론 2차 기술 검토 사전 미팅이 화상으로 잡혀 있었다. 오 부장이 직접 참석하기로 했지만 준비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 컴퓨터는 초기화된 상태, 공유 서버에는 미완성 버전만 남아있는 상태, 박민호가 급하게 만든 대체 자료는 숫자가 맞지 않아 쓸 수 없는 수준이었다. 오 부장은 결국 넥스트론 측에 미팅 연기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야만 했다. 1,500억짜리 프로젝트의 사전 미팅을 자료 준비 미비로 연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 부장도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오후 4시 상무실에서 호출이 왔다. 오 부장이 상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상무의 표정은 이미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다. 오 부장, 넥스트론 사전 미팅을 연기했다면서 1,500억짜리 프로젝트 미팅을 자료가 없어서 못한다는 게 말이 돼? 상무님, 담당자 교체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미흡했고 퇴사자가 컴퓨터를 초기화해서 자료 복구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컴퓨터를 초기화했다고? 인수인계도 안 시키고 내보낸 거야? 오 부장은 대답을 이어가지 못한 채 입을 다물었고 상무의 질문은 더 날카로워지기만 했다. 한수진 씨 말하는 거지? 1차 기술 검토 통과시킨 사람을 왜 뺀 건데? 그 사람이 넥스트론 제안서를 쓴 거 아니야? 한수진 사원이 수습평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권고사직 처리했습니다. 뭐? 1,500억짜리 프로젝트 핵심 인력을 수습 부적격으로 내보내? 인수인계도 없이? 상무가 책상을 한번 내리치며 말을 끝맺었다. 내일까지 경위서 올려. 1,500억이 걸린 프로젝트에서 핵심 인력을 뺀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 못하면 오 부장 책임이야. 상무실을 나온 오 부장의 얼굴은 사무실에 돌아와서도 펴지지 않았다.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분명해 보였고 팀원들은 그런 오 부장의 기색을 살피며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다. 같은 시각 수지는 원룸 책상 앞에 앉아 이력서를 쓰고 있었다. 학력란에 고졸이라는 두 글자를 적는 순간 펜이 멈췄다. 경력란에는 태성정밀 영업관리팀 7년이라고 적었지만 그 옆에 붙는 직급은 없었다. 계약직 사원에서 정규직 전환 한 달 만에 권고사직? 이 이력서를 받아보는 인사 담당자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수진도 잘 알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이지은이었다. 언니, 회사 완전 난리 났어요. 언니 컴퓨터 초기화된 것 때문에 오 부장님이 총무팀한테 소리 지르고 거래처 전화는 계속 오는데 아무도 처리를 못하고 넥스트론 미팅도 연기됐대요. 상무님한테 불려갔다 온 뒤로는 얼굴이 하얘져서 말도 안 하고 앉아 있고요. 수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이지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제까지 수진의 일상이었던 풍경을 떠올리게 했지만 지금 수진에게는 태성정밀의 혼란보다 다음 달 월세를 어떻게 낼 것인지가 더 가까운 현실이었다. 지은아, 고마워. 근데 나는 이제 거기 사람이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전화를 끊고 수지는 다시 이력서를 바라보았다. 고졸, 경력 7년, 정규직 경험 1달. 이 세 줄로 자신의 가치를 설명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수진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손끝만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진이 퇴사한 지 5일째 되는 날 휴대폰에 낯익은 번호가 떴다. 넥스트론 김현우 과장이었다. 수진 씨,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지금 다른 곳에 자리 잡으셨어요? 아니요, 아직 구직 중입니다. 김현우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우진테크라는 회사 전무님이세요. 이상훈 전무님이라고. 요즘 실무 경력 있는 분을 찾고 계시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면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수지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력서를 쓰면서 고졸 학력란 앞에서 펜이 멈추던 며칠 전의 기억이 스쳤다. 면접 기회조차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 밖의 방향에서 문이 열리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김 과장님. 만나 뵙겠습니다. 김현우는 넥스트론 프로젝트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인맥 소개라는 선을 지키고 있었고 수진도 그 점을 알아차렸기에 더 묻지 않았다. 3일 뒤 수진은 우진테크 본사 회의실에서 이상훈 전무와 마주 앉았다. 우진테크는 태성정밀과 같은 자동차 부품 업종이었지만 매출 규모는 2배 가까이 큰 중견기업이었다. 이상훈 전무는 5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의 말투가 간결한 사람이었는데 면접이라기보다는 실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가까운 분위기로 대화가 시작되었다. 이력서 잘 봤습니다. 태성정밀에서 7년 동안 영업관리 실무를 하셨더라고요. 학력은 신경 안 쓰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거래처 관리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상황이 어떤 거였어요? 수지는 동강산업 클레임 대응 사례를 이야기했다. 납품 불량이 발생했을 때 생산팀과 거래처 사이에서 원인 분석과 후속 조치를 어떻게 조율했는지, 단가 재협의 과정에서 양측이 수용 가능한 착지점을 어떻게 잡았는지를 구체적인 숫자와 일정으로 설명해 나갔다. 이상훈 전무의 표정이 달라진 건 수진이 원가 산출 방식을 설명할 때였다. 설비 가동률, 불량률, 물류비까지 변수별로 분리해서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은 대기업 구매팀 출신이 아니면 좀처럼 갖추기 어려운 역량이었는데 수지는 그것을 7년간의 실무 경험으로 독학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한수진 씨, 솔직히 이력서만 봤을 때는 경력직 채용 기준에 맞을까 고민했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쪽에서 모시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채용이 확정되었다. 직급은 대리, 소속은 영업기획팀. 수진이 태성정밀에서 7년 동안 받지 못한 직급과 대우가 면접 한 번으로 주어진 순간이었다. 수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면서도 기쁨보다는 안도감에 가까운 감정이 가슴을 채우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는 곳이 있다는 사실 하나가 지난 며칠간의 불안을 한꺼번에 걷어내고 있었다. 우진테크에 출근한 첫 주 수지는 영업기획팀의 업무 흐름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태성정밀과 같은 업종이었기에 거래처 구조나 납품 프로세스는 익숙했지만 회사마다 내부 시스템과 보고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하나씩 익혀 나갔다. 그 과정에서 수지는 우진테크가 넥스트론 코리아와 거래 이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동시에 넥스트론의 1,500억 프로젝트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업계 소식도 들려왔다. 그 소식의 진원지는 태성정밀이었다. 넥스트론 2차 기술 검토 사전 미팅이 연기된 이후 태성정밀은 뒤늦게 자료를 복구해서 제출했지만 넥스트론 측의 반응은 차가웠다.
총무팀 전산 담당자가 복구한 파일들은 일부가 손상된 상태였고 박민호가 빈 부분을 급하게 채워 넣은 자료에서는 수치 오류가 여러 군데 발견되었다. 2차 기술 검토 미팅에서도 오 부장은 넥스트론 측의 기술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한 채 확인 후 서면으로 회신드리겠습니다만 반복했고 김현우 과장의 표정은 미팅 내내 굳어져 있었다. 넥스트론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1,500억 규모의 장기 프로젝트를 단일 업체에 맡기기엔 태성정밀의 실무 역량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린 상태였고 구매팀 내부 회의에서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경쟁 입찰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기울어졌다. 결국 넥스트론은 태성정밀 단독 수의계약 방침을 철회하고 동종업계 23개 업체를 포함한 경쟁 입찰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우진테크는 그 입찰 대상 업체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이상훈 전무가 수진을 불렀다. 한대리, 넥스트론 1,500억 프로젝트 입찰 공고가 우리 쪽에도 왔어요. 한대리가 태성정밀에서 이 프로젝트 1차 검토까지 진행한 거 알고 있으니까 우리 쪽 제안서 실무를 맡아주세요. 수진은 잠시 복잡한 감정이 스치는 걸 느꼈다. 자신이 처음부터 만들었던 프로젝트를 이번에는 경쟁사 입장에서 다시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맡겠습니다. 수진은 그날부터 넥스트론 프로젝트 제안서를 새로 설계하기 시작했다. 태성정밀에서 썼던 제안서의 구조와 강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동시에 그 제안서의 약점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원가 산출에서 빠져있던 물류비 변동 리스크, 품질 검증 프로세스의 단계간 공백, 납기 일정의 버퍼 부족. 태성정밀 시절에는 예산과 인력의 한계 때문에 보완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우진테크의 설비 역량과 결합하면 훨씬 강력한 제안이 가능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며 제안서 초안을 잡아가는 수진의 모습을 영업기획팀 동료들은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입사한 지 2주도 안 된 신입 대리가 1,500억 프로젝트 제안서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낯설었지만 수진이 만들어내는 자료의 완성도를 보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같은 시각 태성정밀에서는 오 부장이 수진의 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신호가 가고 수진이 전화를 받았다. 수진 씨, 나 오 부장인데. 지금 통화 괜찮아? 네, 말씀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넥스트론 프로젝트 자료가 좀 필요한 상황이야. 수진 씨가 만든 원가 분석 최종본이랑 품질 인증 서류 정리본, 혹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거 있으면 좀 보내줄 수 있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서. 수진은 전화기를 잡은 채 잠시 침묵했다.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다는 말이 귀에 걸렸다. 인수인계를 요청한 적이 없으면서 인수인계가 안 됐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오 부장이라는 사람이었다. 부장님, 퇴사 당일에 인수인계 요청 없으셨잖아요. 저는 이미 다른 회사에서 근무 중이라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 부장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다. 수진 씨, 그래도 7년 동안 다닌 회사잖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좀 그렇지 않아? 7년 동안 다닌 회사에서 한 달 만에 능력 없다고 내보내셨잖아요.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수진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한 달 전 회의실에서 권고사직 동의서에 서명할 때보다 훨씬 담담한 자신이 느껴졌고 그 담담함 속에는 더 이상 태성정밀에 빚진 것이 없다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넥스트론 코리아 본사 대회의실 1,500억 프로젝트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 날 수진은 우진테크 이상훈 전무와 함께
회의실에 들어섰다. 맞은편 자리에는 이미 태성정밀 5부장과 박민호가 앉아 있었다. 5부장의 시선이 수진과 마주친 순간 그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지는 게 보였다. 수진이 우진테크 소속으로 이 자리에 나타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얼굴이었다. 넥스트론 측 참석자는 김현우 과장을 포함한 구매팀 3명과 기술팀 2명, 총 5명의 평가위원이 긴 테이블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고 양쪽 업체가 30분씩 발표한 뒤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태성정밀이 먼저 발표에 나섰다. 5부장이 노트북을 연결하고 프로젝터 화면을 띄웠는데 슬라이드 첫 장부터 수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수진이 만든 제안서의 구조, 수진이 정리한 원가, 산출표, 수진이 설계한 납품 일정 체계, 복구된 파일에서 건져낸 자료를 재활용한 것이 분명했지만 문제는 그 자료가 1차 기술 검토 당시의 버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었다. 5부장은 능숙한 말투로 발표를 시작했다. 대기업 출신답게 프레젠테이션의 형식과 흐름은 매끄러웠고 목소리에도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발표가 중반을 넘기면서 넥스트론 기술팀의 질문이 시작되자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15페이지 원가 산출표에서 물류비 변동 리스크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5부장의 손가락이 슬라이드를 넘기며 해당 페이지를 찾았지만 물류비 변동 리스크에 대한 항목은 어디에도 없었다. 수진이 태성정밀 시절에 보완하려 했으나 예산 한계로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고 5부장은 그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그 부분은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계약 체결 시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어졌다. 품질 검증 프로세스의 단계간 소요 시간에 대한 것이었는데 5부장은 슬라이드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읽는 것 외에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다. 박민호에게 눈짓을 보냈지만 박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서류만 뒤적이고 있을 뿐이었다. 세 번째 질문 때 5부장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고 확인 후 서면으로 회신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또다시 반복되자 넥스트론 평가위원들 사이에서 시선이 오가는 것이 느껴졌다. 태성정밀 발표가 끝나고 10분간 휴식 시간이 주어졌다. 5부장은 복도에서 물을 마시며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었고 수진은 회의실 안에서 노트북을 점검하며 발표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마주칠 일은 없었지만 복도 유리 너머로 수진이 차분하게 자료를 넘기는 모습이 5부장의 시야에 들어왔을 것이고 그 순간 5부장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는 아무도 확인하지 못했다. 우진테크 발표가 시작되었다. 수진이 프로젝터 앞에 섰다. 슬라이드 첫 장에는 우진테크 차세대 전장부품 통합 제안서라는 제목이 떠 있었고 그 아래 수진의 이름이 발표자로 적혀 있었다. 태성정밀에서는 임원회의에 배석조차 할 수 없었던 계약직 사원이 지금은 1,500억 프로젝트의 최종 발표자로 서 있는 것이었다. 수진의 발표는 처음부터 태성정밀과 결이 달랐다. 형식적인 회사 소개를 최소화하고 넥스트론이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우려하는 3가지 리스크에 집중하는 구조였다. 원가, 품질 납기. 이 세 축을 중심으로 제안서가 설계되어 있었고 각 항목마다 구체적인 숫자와 근거가 뒷받침되고 있었다. 원가 부분입니다. 우진테크는 기존 전장 부품 공급 단가 대비 8% 절감안을 제시합니다. 절감의 핵심은 물류비 변동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원가 구조입니다. 수진이 슬라이드를 넘기자 물류비 변수별 시뮬레이션 표가 화면에 떴다. 유가 변동, 운송거리, 계절별 물동량까지 변수를 분리해서
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시각화한 자료였다. 아까 태성정밀에게 던졌던 바로 그 질문의 답이 이미 제안서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이었고 넥스트론 기술팀 평가위원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다. 품질 검증 프로세스입니다. 기존 4단계 검증 체계에 중간 피드백 루프를 추가하여 5단계로 확장했습니다. 각 단계 사이 공백 기간을 48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한 전담 인력 배치 계획은 다음 슬라이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7년 동안 태성정밀에서 쌓아온 실무 경험과 그 과정에서 보완하지 못했던 약점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제안서라는 것이 발표가 진행될수록 분명해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납기입니다. 현재 업계 평균 리드타임 6주 대비 우진테크는 4주 납품 체계를 제안합니다. 생산 라인 재배치와 공정 간 병렬화를 통해 2주를 단축하며 구체적인 공정 흐름도는 첨부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의응답이 시작되었다. 넥스트론 기술팀의 질문은 태성정밀 때보다 오히려 더 세밀하고 깊어졌지만 수진은 모든 질문의 숫자와 근거를 들어 답변해 나갔다. 단 한 번도 확인 후 회신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고 30분 가까이 이어진 질의응답이 끝났을 때 회의실 안에는 무언의 결론이 내려진 듯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김현우 과장이 양쪽 업체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결과는 3일 내로 통보하겠다는 말이었지만 회의실을 나서는 태성정밀과 우진테크의 분위기는 이미 극명하게 갈려 있었다. 오 부장은 서류를 챙기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박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가방을 메고 있었다. 3일 뒤 넥스트론 코리아에서 공식 통보가 왔다. 1,500억 차세대 전장 부품 통합 프로젝트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우진테크 선정. 태성정밀의 같은 내용의 통보가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1시간 뒤였다. 오 부장이 메일을 확인한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고 그 모습을 본 박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장님, 무슨 일이에요? 오 부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모니터를 바라본 채 입술만 달싹이고 있었는데 그 표정을 본 최윤호가 뒤에서 살짝 모니터를 들여다보고는 소리 없이 자리로 돌아갔다. 10분 뒤 상무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 부장, 지금 당장 대표이사실로 올라와.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다. 대표이사 앞에 상무, 오 부장, 인사팀장이 나란히 앉은 자리에서 대표이사의 첫마디는 짧고 무거웠다. 1,500억이 날아갔어. 오 부장의 얼굴이 새파래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대표이사의 추궁이 시작되었다. 넥스트론 프로젝트 담당자가 왜 바뀌었는지, 한수진이 왜 퇴사했는지, 수습평가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질문이 하나씩 파고들 때마다 오 부장의 답변은 짧아지고 목소리는 작아져갔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상무가 꺼내든 자료였다. 넥스트론 1차 기술 검토 당시 태성정밀이 제출한 제안서의 문서 속성 정보. 작성자란에 한수진이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다. 오 부장이 임원회의에서 제가 설계한 제안이라고 발표했던 바로 그 제안서였다. 이 제안서 작성자가 한수진이야. 오 부장이 직접 만들었다고 보고한 건 뭐야? 오 부장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상무가 이어서 수습평가서를 펼쳤다. 업무 적응력 미흡, 팀 내 협업 부족. 그 평가 항목들과 실제 수진의 업무 실적을 대조하자 평가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했다. 다른 팀 간부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생산팀 과장이 넥스트론 클레임 대응은 한수진 씨가 전부 처리한 겁니다라고 말했고
기획팀 과장은 거래처에서 한수진 씨 없으면 미팅 자체가 안 잡힌다고 여러 번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했다. 오 부장이 7년 동안 자기 성과로 포장해왔던 일들의 진짜 주인이 하나씩 드러나는 자리였고 회의실 안의 시선이 전부 오 부장에게 꽂혀 있었다. 대표이사가 인사팀장을 바라보며 물었다. 인사팀은 이 수습평가를 그대로 승인한 거야? 인사팀장의 얼굴도 하얗게 변해 있었다. 직속 상관 평가를 형식적으로 확인만 한 채 통과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인사팀의 책임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대표이사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오 부장, 징계위원회 회부한다. 성과 허위 보고, 수습평가 조작, 핵심 인력 부당 해고. 셋 중 하나만 있어도 중징계 사유야. 결과 나올 때까지 직무 정지. 오 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등 뒤로 회의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태성정밀에서 오진태라는 이름의 마지막 순간을 알리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오진태의 징계위원회는 일주일 만에 결론이 났다. 성과 허위 보고, 수습평가 조작, 핵심 인력 부당 해고. 세 건의 사유 모두 인정되어 최종 결정은 해고였다. 4년 전 대기업 출신이라는 간판을 달고 태성정밀의 낙하산으로 내려앉았던 오진태는 자신이 수진에게 했던 말 그대로의 결말을 맞이하게 된 셈이었다. 능력 없으면 나가는 거야.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은 채 2달이 되지 않았다. 해고 소식은 업계에 빠르게 퍼졌다. 자동차 부품 업종은 생각보다 좁은 세계여서 1,500억 프로젝트를 날린 부장이 성과 조작과 인력 부당 해고로 잘렸다는 이야기는 거래처와 경쟁사 사이에서 한동안 회자되었다. 오진태가 이력서를 돌리기 시작했다는 소문도 들렸지만 그 이력서를 받아보는 인사 담당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다. 태성정밀 인사팀장 정기훈도 무사하지 못했다. 수습평가 승인 과정의 부실이 문제가 되어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인사팀 내부에서도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 이지은을 통해 수진에게 전해졌다. 수진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 복수를 원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수진이 원했던 건 처음부터 하나뿐이었고 그것은 이미 손에 들어와 있었다. 우진테크에서 넥스트론 1,500억 프로젝트 계약 체결이 공식적으로 완료된 날 이상훈 전무가 영업기획팀 전체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 앞에 선 이상훈 전무의 표정에는 평소의 간결함 대신 드물게 감정이 실려 있었다. 오늘 넥스트론 1,500억 프로젝트 계약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계약이 우리 회사에 어떤 의미인지 다들 알 거라 생각하고 이 계약을 따낼 수 있었던 데는 한 사람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상훈 전무의 시선이 수진에게로 향했다. 한수진 대리.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1,500억 프로젝트 제안서를 주도하고 최종 프레젠테이션까지 직접 나서서 계약을 따냈습니다. 학력이나 경력의 형식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한 겁니다. 팀원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얼굴에 떠오른 감정은 기쁨이라기보다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무언가가 비로소 풀려나는 것에 가까웠다. 회의가 끝난 뒤 이상훈 전무가 수진을 따로 불렀다. 한 대리, 프로젝트 성과급은 당연히 나갈 거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수진이 고개를 들자 이상훈 전무가 말을 이었다. 넥스트론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전담팀이 필요합니다. 그 팀의 팀장을 한 대리에게 맡기고 싶어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건 알지만 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한 대리뿐이니까요.
수지는 잠시 대답을 하지 못했다. 팀장. 태성정밀에서 7년 동안 계약직 사원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던 사람에게 팀장이라는 직함이 주어지는 순간이 이렇게 올 줄은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무님. 이상훈 전무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사람 한 명의 가치를 모르면 회사가 무너지는 겁니다. 태성정밀이 그걸 증명했고 우리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이 수진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사람 한 명의 가치. 7년 동안 태성정밀에서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고 오 부장의 입에서는 영원히 나올 수 없는 말이기도 했다. 며칠 뒤 수진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받자마자 상대방이 자신을 소개했는데 태성정밀 대표이사 비서실이었다. 한수진 씨, 대표이사님께서 직접 통화를 요청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잠시 후 대표이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성정밀에 7년 동안 다니면서 대표이사와 직접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한수진 씨, 저는 태성정밀 대표 박종길입니다. 먼저 사과부터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오진태 부장 건은 우리 회사가 한수진 씨에게 큰 잘못을 한 겁니다. 수진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본론을 말씀드리면 한수진 씨에게 복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직급과 대우는 한수진 씨가 원하시는 조건으로 맞추겠습니다. 영업관리팀장 자리도 비어 있고요. 수진은 잠시 침묵한 뒤 대답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7년간의 무게와 한 달간의 상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나온 뒤에야 도달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대표님, 감사한 말씀이지만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저를 알아봐 주신 곳에서 일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태성정밀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멀어져 가는 것이 느껴졌고 그 자리를 채우는 건 후회도 미련도 아닌 조용한 해방감이었다. 2주 뒤 우진테크 넥스트론 프로젝트 전담팀이 공식 출범했다. 팀장 한수진, 팀원 5명. 수진의 책상 위에는 넥스트론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 자료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우진테크 사원증이 걸려 있었다. 사원증 어디에도 계약직이라는 글씨는 없었고 고졸이라는 표시도 없었다. 한수진이라는 이름과 팀장이라는 직함만이 적혀 있을 뿐이었다. 오후 팀원들과 첫 미팅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온 수진에게 한 사람이 다가왔다. 우진테크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지 3개월 된 후배 사원 정유라였다. 서류 뭉치를 들고 수진의 책상 앞에 서서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팀장님, 이 자료 정리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혹시 시간 되실 때 한 번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수진은 서류를 받아들고 유라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3개월 차 계약직 사원의 눈에 서린 불안과 조심스러움이 7년 전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것을 수진은 외면할 수 없었다. 지금 바로 볼게요. 앉아요. 유라가 옆자리에 앉자 수진은 서류를 펼치며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다. 한참을 집중해서 듣던 유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팀장님, 이런 것까지 물어봐도 되는 건가요? 바쁘실 텐데 시간 뺏는 거 아닌지. 수진은 펜을 내려놓고 유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그게 일 배우는 거니까. 7년 전 태성정밀에 처음 계약직으로 들어간 22살의 한수진에게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다. 그때 누군가 이 한마디를 건네줬더라면 7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조금은 달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수지는 그 생각을 오래 붙들고 있지 않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만으로 7년의 무게는
충분히 의미를 찾은 셈이니까. 수지는 다시 서리로 시선을 돌리고 유라에게 다음 항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진테크 사무실에는 오후에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조용히 이어지는 그 풍경 속에서 한수진이라는 사람의 자리는 비로소 제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7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 앉아 묵묵히 일하면서도 단 한 번의 인정조차 받지 못한 채 버텨야 했던 시간. 그 세월의 무게를 견뎌본 사람만이 수진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능력 없으면 나가라는 말 한마디에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수진은 무너지는 대신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곳을 찾아 떠났고 그곳에서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학력이나 직급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실력과 성실함,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존심이 결국 그 사람의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버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수진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을 모르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